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,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환경의 데이터는 절대로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요. 지금 이 공간을 정의 내리는 게 뭘까요? 여기는 빛이 아까 보셨던 한 980 룩스, 그리고 지금 온도 몇 도, 습도 몇 도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공간은 지금 온도가 지금 한 25도, 습도 한 60%, 이러한 걸로 지금 정의가 내려지겠죠.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이 뭔가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? 보통 온도가 지금 갑자기 25도에 있던 이 환경이 갑자기 50도, 60도 올라가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. 그때 이상하다라고 알림을 줍니다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니터링, 즉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즉 어떤 이 물리적으로 올라오는 그 센서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의 그 값들이 지정된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났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알람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죠. 이것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.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. 근데 미래를 알려고 하면은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죠. 이거는 어떤 사건이 지금 만약에 온도가 60도가 됐다. 이 공간에서 갑자기 60도가 되려고 하면은 아마 어느 순간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야지 60도가 될 겁니다. 즉 60도라는 거는 이런 환경 레인지라는 거는 이미 그 조건이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이라는 거죠. 근데 그것을 그 전부터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제 그 과정을 보려고 하면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온도, 습도, CO2 이런 개별적인 팩터의 물리적 함수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입니다. 그걸 옆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위 차원으로 형상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진동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 진동 데이터가 지금 A 타입, B 타입, C 타입 분명히 틀립니다. 자세히 보면 좀 틀립니다. 그런데 우리 인간의 뉴런은 이 A, B, C 타입을 뭔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왜? 너무 많은 시계 데이터들이 확 많이 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형상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? A 타입의 경우 거의 도넛처럼 나오죠. 이건 도넛이구나 하면 인지합니다. 그리고 C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타원처럼 나옵니다. 이건 타원이라고 인지가 가능하시죠. 그리고 B 타입은 그 사이 레벨입니다.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? 어떠한 데이터가 왔을 때 우리 사람은 직관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형상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숨겨져 있는 인프로가 나온다는 거죠. 이 과정이 IoT 데이터 상위 차원 형상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렵죠, 말이. 예,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,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을 잘 보시면은, 지금 만약에 저희가 2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. 근데 3차원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막 움직이면은 2차원에서는 뭔가 모르게 그 영상 이미지가 막 움직일 겁니다. 그러면 2차원에 있을 때는 그게 되게 복잡합니다. 움직임 패턴이 막 복잡한데, 그런데 이걸 만약에 3차원적으로 딱 올려서 보면 어떨까요? 되게 심플합니다. 어떤 물건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 뿐이는 거죠. 이겁니다. 낮은 차원에서는 보면은 되게 복잡합니다.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어렵거든요. 그러나 이걸 한 차원만 살짝 올리면은 그게 아주 심플해집니다. 즉,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물리 데이터, 즉 IoT 데이터를 이 차원에서 보면은 낮은 차원인데 이걸 한 차원 살짝 높여보니까 그것에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거죠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
저희가 지금 실제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 데이터 포탈이 있습니다. 이 포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진동 아까 보여드렸던 전동기의 진동 데이터가 있는데요. 이 데이터의 그 가속도, 즉 Y축의 가속도를 저희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. 불러오면은 여전히 눈으로 봐도 이해 못하는 이상한 데이터들입니다. 이게 진동 데이터들입니다. 진동이 왔을 때 그걸 실제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의미할 수가 있는 그 값을 도출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8차원으로 올렸습니다.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좀 수학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넘기고요.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차원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살짝 그냥 이해만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진동 데이터를 이렇게 8차원이라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. 뭔가 있긴 있습니다. 이게 수학적 공간에서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래 8차원에서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8차원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인지할 수 있게끔 3차원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. 어떻게 되느냐?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.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?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냐면 전동기, 일반 전동기거든요. 모터인데요. 그 모터의 복잡한 데이터가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나오게 된 거죠. 이게 왜 중요하게 값어치가 있냐면요. 그 모양을 나오게 되면은 현재 이 데이터를 체크해서 이 모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인 거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? 비정상, 즉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돌아가는 걸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는데요. 이거 이 자리에서 보여주기 좀 애매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. 앞에 보셨던 저희가 이제 형상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 모양입니다. 그 정상이 때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게 됩니다.